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학생들이 추천하는 책을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도 학생들이 추천해준 책들을 좀 몇 권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동안 저는 책에는 수준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만 그랬나 봐요. 저는 청소년 문학은 제가 읽을만 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읽어보자 라고 추천을 하기는 했지만 막상 제가 읽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청소년 문학들을 쭉 읽으면서 얼마나 좋은 책이 많은지,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 문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리고 어른과 아이의 책의 경계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3권 정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아몬드, 페인트, 마지막으로 골드피쉬 보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먼저 정말 재미있어요. 한번 손에 딱 잡으면 계속 읽고 싶고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재미있게 푹 빠져서 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아주 훌륭한 성장소설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데미안 좀 생각이 나는데요. 데미안은 좀 철학적이고 굉장히 심오한 면을 가지고 있는 성장소설이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장소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는 않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또 하나 이 3권의 책은 모두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와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요. 이 책들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좀 갇혀있는 생각을 했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폭넓은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특히 부모님과 청소년들이 함께 읽으면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모두 다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아이였는가? 처음부터 부모인 사람은 없죠. 부모님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아이와 함께 둘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부모로서의 나 자신을 발견함과 동시에 또는 내면의 어린아이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들은 모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주인공은 청소년 남학생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제가 좀 더 재미있게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책들을 읽으면 이 사람의 주인공의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함께 좀 일체화가 돼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는 다른 사람의 삶을 한번 함께 살아보면서 나 자신을 또 발견하실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몬드는 이미 추천 리스트에 있던 책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지했고요. 그리고 추천한 이유가 재미있어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봐야 이제 청소년 책이 얼마나 재미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두 아이도 저한테 재미있다고 얘기를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하고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와, 손에서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퇴근하고 왔으니까 이제 책을 읽다가 제가 두 아이 밥을 차려줘야 되는 그런 텀이 있었는데요. 그 텀을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두 아이가 그런 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더라고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모양이 아몬드처럼 생겼대요.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은 거기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책에 설정상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편도체가 부어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중간에 이제 펑펑 울면서 책을 봤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정도의 그 스펙트럼이 있다면 어디쯤에 위치하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주인공은 사실상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고 이 주인공보다 과연 더 나은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책의 주제의식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 책을 읽기 조금 전에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의 슬픈 감정을 전부 다 없애고 행복한 쾌락의 감정만을 남기는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하게 됐어요. 나의 생각을 좀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감정이 좀 없는 사람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 주인공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감정을 갖게 된다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간은 행복하기만 한 것이 과연 인간의 삶일까?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서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프고 슬픈 마음들, 가끔은 힘든 감정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문제의식이나 생각은 요 뒤에 나오는 다른 책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몬드는 한 학생의 성장 소설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이 누가 읽어도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재미와 감동, 그리고 깊은 생각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어른들과 아이가 함께 읽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강력 추천드려요. 꼭 함께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죠. 이희영 작가님의 페인트입니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고 저는 몇 년 전에 이거 큰아이에게 제가 빌려다 줘가지고 큰아이가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제가 왜 제가 읽을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에 저희 막내가 이 책을 읽고 마지막으로 제가 읽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아이디어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재미있기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이 책은 뭐 근미래와 관련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출산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설정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냥 상상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출산 시대에 워낙에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 키워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이들이 부모 면접을 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부모를 선택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제도가 생깁니다.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읽다 보면 뭐가 말도 안 된다던가 좀 너무 허무맹랑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끄덕끄덕 하면서 읽게 돼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제누라는 학생인데요. 이 친구가 부모 면접을 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부모 면접을 보는 것을 페인트라고 합니다. 저는 이 페인트야말로 꼭 부모님들이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기선 살짝 내용을 비틀어서 정말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책을 부모님께서 읽으시면 나는 과연 어떤 부모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모로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부모님과 자녀분이 함께 읽으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고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디어도 훌륭하고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저희 반의 김땡찬이라는 친구가요, 요 이희영님의 다른 소설을 추천해 주기도 했어요. 요 책은 보통의 노을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희영 작가님이 좀 일관되게 다양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다양성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평균, 보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쳐다보죠. 나와는 다른 사람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작가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저출산의 늪에 빠진 우리 사회에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풍토는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리사 톰슨의 골드피쉬 보이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준 친구는 정말 책을 많이 읽는, 그리고 제 채널의 단골 손님이기도 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 책이 자기 인생 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끌려서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먼저 이 책을 큰아이에게 읽어보라고 권해줬는데, 큰아이가 이 책을 읽는데 밤에 늦었는데도 불을 끄지 못하고 이거를 끝까지 읽고 있는 거예요. 재밌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의 단서는 제목에 있습니다. 골드피쉬 보이, 금붕어 소년이에요. 이 소년은 마치 어항에 갇힌 금붕어처럼 자기 방에서 나가기를 힘들어합니다. 이 소년은 강박 충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계속 소독하고요. 병균이 나를 해칠 것이라는 그런 망상에 좀 사로잡혀 있어요. 읽다 보면 얘가 왜 이러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이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 소년이 계속해서 독백으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러는지 궁금해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걸 해결해 나가는 약간 탐정소설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야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아몬드가 부어있는 저로서는 이 책도 막판에는 좀 울면서 읽었어요. 이 소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이 소년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도움을 얻어서 결국 자신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참 따뜻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들었던 느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어린 시절에 좀 강박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강박이 생기게 된 원인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나만의 성장 과정이 사실 굉장히 눈물겨운 사투에 가까운데요. 이 소년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좀 그때 시절도 떠오르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 정도로 힘듦을 겪지 않더라도 누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극복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 소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나도 이것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나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알을 깨고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어른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의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는 내가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문학 3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문학이라는 이런 카테고리에 굳이 이렇게 넣어둘 필요 없는 그런 훌륭한 책들입니다. 부모님과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이나 아이들 누구나 감동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정말 강추드려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